민생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악성 댓글의 맹공 속 오늘을 살리는 긴급 처방.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민생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치솟는 은행 이자와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는 많은 가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당장 오늘의 삶을 지탱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이자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생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수많은 악성 댓글과 비난 속에서 격렬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퍼주기식 포퓰리즘, 세금 낭비, 미래 세대의 부담 전가, 게으른 자들을 위한 공짜 돈 등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며 정책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베네수엘라처럼 좌파 정부의 최악 케이스가 되든 지옥이 되든 당장 우리가 은행 이자와 월세로 죽게 생겼는데 오늘만 좋아지면 일단은 살지 않겠냐 는 절규는 비단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당장 숨통을 열어주지 않으면 미래를 논할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에 쏟아지는 악성 댓글들은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사회적 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정부가 전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러한 절박한 민생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될 이 소비 쿠폰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당장 끼니를 걱정하고 밀린 월세를 고민하며 아이들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수많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숨통트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돈 받아서 당장 식료품이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월세가 너무 올라서 죽을 맛인데 이거라도 받으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절박한 목소리들이 넘쳐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정상적인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 국면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산보 현상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내수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고 설명했듯이 이는 위축된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경제의 혈액. 일각에서는 나라 걱정을 하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지만 당장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면 국가 자체가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뉴욕타임스 경제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장했듯이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그는 대공황의 교훈은 너무 적게 너무 늦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민생지원금을 통해 가계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사회 불안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이자 방어막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이러한 개개인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국가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슈퍼맨이 세계를 지키고 독수리 오영재가 나라를 지킨다는 비아냥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를 지키는 것임을 간과하는 낭만적 사고일 뿐입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한 악성 댓글들은 단순히 정책 비판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 댓글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난무합니다. 세금으로 공돈 뿌리는 포퓰리즘, 나라 돈이 쌈짓돈이냐? 내 세금이 저런데 쓰이다니 열받아 죽겠다. 이러한 댓글들은 민생지원금이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경제위기 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이는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만 좋겠네. 나도 집에서 빈둥거리고 돈이나 받을 걸 그랬다. 이러니 다들 게을러지지. 이러한 댓글들은 민생지원금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며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민생고에 시달리는 이들 대다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는 성실한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을 게으른 자로 매도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비난이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나한테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누구는 수십만 원 받아가네. 소득 상위 10%는 호구냐. 이러한 댓글들은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을 넘어 국민들 간의 갈라치기를 유도합니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차별이나 불공정으로 매도하며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이 돈으로 술이나 마시겠지. 유흥비로 다 쓸 게 뻔하다. 이러한 댓글들은
민생지원금의 사용처를 폄훼하고 수혜자들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시선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사용처를 지역사랑 상품권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유흥업종 등은 제외하는 등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비상식적인 비난입니다. 이러한 악성 댓글들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연대감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무책임한 비난과 혐오를 쏟아내는 행위는 정책의 합리적인 논의를 방해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아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더라도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카드사 포인트, 할인 혜택 등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단순히 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기준에 따르면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되는데 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으로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모세 혈관에 직접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마치 경제의 혈액인 돈이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혈관에만 고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작은 가게라는 모세 혈관까지 고루 퍼져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사용 가능 업종이었던 반면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소비 진작이라는 큰 틀 아래서도 어디에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임기근 차관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용처가 적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며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 그리고 유흥업종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용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듯이 이는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 투기적인 목적의 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비 쿠폰은 단순히 정부가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펌프질과 같습니다. 국민들이 받은 쿠폰을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하면 그 돈은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고 다시 그 소상공인이 다른 곳에 돈을 지출하며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승수 효과가 발생하여 13조 원의 소비 여력 보강이 실제로는 그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축된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 세대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과연 미래 세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고통받는 현재 세대는 미래를 위한 투자나 출산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악순환이야말로 진정으로 미래 세대의 큰 부담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케네스 로고프와 카르멘 라인하트는 국가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동시에 경제위기 시 정부의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며 때로는 강력한 재정 부양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존 테일러와 같은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조차도 특정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물론 국가 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출을 줄이는 것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고 미래만을 논하는 것은 기초공사도 없이 고층 빌딩을 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 그 위에 어떤 미래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안정되어야만 비로소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진정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세금 도둑, 나랏돈 탕진과 같은 악성 댓글들은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 원리와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단편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재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한국 경제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정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입니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의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내수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소비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원입니다. 사용처 제한을 통해 대기업보다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지역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합니다.
이는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높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한 배를 탔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민생 지원은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어야만 생산성 증대와 혁신이 가능하며 이는 결국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물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린다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경제는 활력을 되찾으며 사회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